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가서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53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인체와 혈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체적으로 혈이 생긴 곳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손에서 혈을 맺으면 손에서 맺는 것하고 인후혈 같은데 이런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곳에서 맺는 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음부혈 이라 해가지고 여자들이 아기 낳으려고 누워있는 자궁에다가 맺는 혈을 음부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화혈이라고도 하지요. 목성체로 일어나 가지고 중앙에다가 이게 뱀니다. 배면서 가슴이고 이게 양쪽 다리고 양쪽 손이면서 여자의 음부입니다. 음부는 딱 두 가지로 맺습니다. 와겸으로 맺지 않으면은 유혈로 맺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음부혈 아래는 반드시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잘잘잘잘 적게 흘러내려서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음부혈에는 반드시 좌측이나 우측, 혈처 앞에 밑에요. 좌측이나 앞에 우측 사이에서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를 막아줘요. 더 가지 못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앞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옥대를 이루어요. 옥대라 하는 것은 갈록 먹는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혁띠를 갖다가 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대처럼 둥글게 물이 흘러서 감싸줍니다. 이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욕방에 나비나 신선이 있으면 안 돼요. 욕방이라 하는 것은 포태, 양생, 욕대, 간항, 세병사장, 그렇죠? 혈처에 앉아서 욕방에다가 신선이나 나비혈이 있으면은, 나비같이 생긴 산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자손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거의 하나가 단점이에요. 그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혈로 맺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흠은 이 욕방을 굉장히 주시를 잘 해서 보아라.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좌향이 틀어지면 안 돼요. 좌향, 분금이나 좌향이 틀어지면 그 자손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집안에 망신을 산다. 남들이 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딱 두 가지, 욕방에 나비사나 신선사가 없어야 될 것, 분금이나 자양이 틀어지지 말 것. 대혈도 어느 곳이나 이제 분금이나 자양은 틀어지면 덜 좋죠. 그러나 음부혈에서 맺는 혈만큼은 더 강한 역할을 해서 집안 망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 보아가지고 맥과 영과 기와 망인과 합을 맞춰 넣어줘야만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부혈이라 하는 것은 생긴 모습이 여자의 자궁형체가 같다 해서 음부혈이라고 합니다. 그느름자인데 여자가 자궁을 감추고 다니죠. 내놓고 안 다니죠. 그래서 그느름자를 씁니다. 혈은 누워있는 목성체가 양쪽에다 무릎을 세우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낮은 곳에다가 유국을 만들고 들어가서 혈을 맺고 유국을 만들고 목성체가 누워 있어요. 앉아 있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고 목성체 머리 뒤에는 목침혈이라는 목침이 있습니다. 네모반 뜯어가니 목침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가면 있는 거는 하순역 가면 바로 뒷산이 목침혈입니다. 그리고 하순에서 넘어가다 보면은 소혈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대혈이에요. 지금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는 군청에서 깃발만 거기다 꽂아놓고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갑니다. 이제 구경하실 분은 가셔서 구경할 만하다.
해서 알려드립니다. 혈처 앞에 있는 안산이 아름다워야 하고 비틀어지거나 탕류하거나 천박하면은 못 써요. 음양조화가, 즉 혈처 앞에, 음부혈은 혈처 앞에 남자 신선이 있는데 그 신선이 아름답고 수려해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자손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즉 신산이나 욕방에 있는 봉우리가 안산이 되면은 대열일수록 덜 좋아요. 망신을 더 크게 사겠죠. 이 폐륜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셔야 되고, 혈처 바로 아래 웅달샘, 조그만한 우물, 물이 났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물이 나가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에 물이 흘러내리니까 항상 거기에는 물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광천수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화방이나 도화방과 합하면 형제간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대열이라도 양반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음부혈 특징입니다. 넣어놔서 가져라 하고 양반들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바로 이런 혈을 갖다 말을 해요. 그러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냐, 음란한 행위가 먼저 나온 뒤에 발복을 함으로 양반이 쓸 자리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용이 삼길용으로 들어오거나 육수룡으로 들어와서 삼합이나 육합을 해주면 기가 막히게 큰 대혈로 맺어져 가지고 삼정승 육판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혈이에요. 비보풍수라고 옥령선사분을 비보풍수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비보를 하고 비방을 하고 묘지를 쓰면 아주 좋아요. 비방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나무를 심거나 흙을 돋우거나 그 방에다가 큰 비석을 세워 놓거나 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보풍수 그렇습니다. 이 삼길과 육수방이 화합을 하게 되면은 만고의 이름날 자손들이 대대로 나오고, 그럼 대수를 싣려면 어쩌습니까? 혈처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고 앉아서 조산까지 절을 씌어요. 산봉우리가 몇인가? 그 산봉우리를 세어본다 그 말이에요. 산봉우리가 15개면 15대를 갑니다. 15대를 가면은 355, 450년을 가지요. 5개면 어쩌습니까? 5대를 가요. 이 용 맥기한테도 달려있어요. 과엽과 맥기가 수성으로 되어 있으면은 16수 1대 아니면 6대, 16대, 11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팔진법에 들어가 가지고 주역의 개를 뽑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64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64개가 가엽에서 나옵니다. 가엽과 혈과의 관계에서 64개가 성진봉과의 관계에서 64개가 나오는데, 이 64개야말로 기가 막히게 중요해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정승이 나오고 육판서가 나오고 충신이 나온다. 삼길육수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진방이나 묘방이나 경방이나 해방으로 용이 맥이 들어오는 것을 삼길용 맥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태정, 손신, 간병 6방위로 들어오는 맥기를 갖다가 육수맥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삼길과 육수맥은 지극히 드물어요. 고기하고 아무리 낮은 야산에 있어도 삼길육수로 하면은 최하가 정승 1대 나옵니다. 정승이라 하면 옛날 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부총리들이에요. 이것을 삼정승 그렇습니다. 위정, 영의정, 자의정 이것을 삼정승이래요. 육판서 그러면은 장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삼길육수방해가 방으로 맥이 돌아가지고 육수방해가 육수 손방과 신방에
일월이 있거나 아미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잘 때 가지고 왕비가 나와요. 이렇게 혈이라는 것은 사가 어느 방위에 어떻게 있느냐, 혈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에 의해서 고기하고 천하고 하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후혈. 사람으로 따지면 이 목구멍 속에 들어가서 삼킬듯이 입속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맺는 혈을 갖다가 목구멍 인자 목구멍 후자 해서 인후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목구멍 속에다가 숨어서 보이지 않게 맺는 혈,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인후혈은 청룡과 그래서 배고가 중중이에요. 중중하다 하는 것은 체하가 청룡과 배고가 2개 이상 있는 것을 중중하다 그래요. 청룡과 배고가 지그작으로 감싸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맥기가 그 목에 내려오니까 딱 붙어서 편안하게 맺는 것이 인후혈입니다. 굉장히 좋죠. 인후혈은 사람은 목구멍에다가 맺는 혈을 갖다가 인후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목성체로 일어나요. 사람 형태니까 목성체로 일어나야 돼요. 사람 형체는 다른 것은 극히 이제 드물지만은 목성체로 일어나는 것이 80% 이상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혈에 대해서 장군대자라 할지 뭐라 할지 옥녀라 할지 이런 거 전부 다 목성체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혈은 사세가 높고 영성이 높으니까 혈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맺으며, 사세가 하면은 안산과 성진봉과 좌청룡과 우백호를 갖다가 사수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세라고 그래요. 이 사세가 합당하고 맞춰지고 높고 계린처가 높으니까 영성 또한 높겠죠. 이것을 갖다가 사세가 높으니까, 그러면 사세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맥기가 급하게 온다는 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리를 한 사람은 사세가 높다 하면은 대번 알아요. 맥기가 급박하게 내려 쏘는구나. 그럼 급박하게 내려 쏘면 어떻습니까? 안으로 푹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급즉 완이요. 완직급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100%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맥기가 급하게 들어오면은 탁 내려쳐 가지고 급박한 곳에다 쓰지 말고 살짝 반반하게 편안하게 유나 돌로 맺어진 곳에다가 묘지를 써라 하는 것이 혈이 맺는다 하는 것이죠. 이 사세가 급박하다고 그렇습니다. 높으면 맥이 급박해요. 높고 깊은 곳에서 혈을 맺음으로 인후혈이라고 그래요. 높죠? 이 상이죠? 상중하로 암암리로 딱 하면 상중하 그러죠. 이 머리는 백회혈로 넘어가거나 이마 관정혈로 올라가 버리거나 하니까 놔둬버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혈이라고 되어요. 천혈과 인혈과 지혈이 있는데 그 천혈과 인혈의 사이에 상으로 같아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맺는 혈이 인후혈이다. 그래서 혈은 깊은 곳에서 유혈이나 와혈로 맺는다. 유국으로 혈을 만들면 그 국이 성진봉을 떼나온 맥기가 혈체에 이르서는 마치 여자의 유방이나 그렇지만 길쭉한 약간 긴 호박을 절반으로 딱 잘라서 엎어놓은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긴 것이 유국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들어가서 혈을 맺는다. 유국에서는 어디다 맺느냐? 각각 틀려요. 12군데가 있는데 상중하 좌우 말고도 12군데가 있는데 그 12군데로 들어가 포태양생 12가지죠. 12방위로 맥기가 타고 들어가는데 어느 곳으로 들어왔는가를 보는 것이 맥기와 입술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국을 만들고 성진봉에서 이르러서는 마치 길쭉한 호박이나 여자의 유방처럼 만든
된 곳에다가 맺는 것이 유국에다 맺는 혈이다. 네 가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유국에서도 소순곳에다 쓰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철, 유국에로 들어가서 젖꼭지로 푹 소순곳에다 묘지를 쓰는 곳이 있고, 살짝 들어가 가지고 들어간 곳에다 그 살짝 들어가요. 은은해서 안 보입니다. 잘 관찰해야 봐요. 젖꼭지에 이렇게 푹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살짝 은은하게 솟은 것이나 살짝 은은하게 들어간 곳, 그래서 요철을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이 반반해도 땅이 반반해도 살짝 들어간 것이 요요, 살짝 솟은 것이 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분명코 알아야 유두혈에다가 유국에다가 묘지를 씁니다. 청룡과 백호가 혈을 꾀하는 데 포공해야 좋고 품어줬죠. 지그재그로 용삼, 호삼 그래요. 청룡이 세 개요, 백호가 세 개라. 용삼, 호삼 중중히 품어주었으니 자자손손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책에 나오죠. 바로 인우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혈처 아래서는 수구는 자물통으로 잠가주듯이 합금, 물이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도 결국에는 여기서 합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수구에서 합금한다고 그래요. 딱 해서 옷을 여미듣기 합해서 치마에 끈을 ጨ매듯이 합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치마금자예요. 또 유국의 혈면 역시 움푹움푹 파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데는 유국이 흉한 유국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유국에서는 유국의 얼굴이 움푹 들어가고 폭 올라오고 울뚝불뚝 안 해야 된다. 굴곡을 이루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파래하게 야이지 않아야 되고, 땅이 부슬부슬하고 너무 착박하지 말랐다고 그러거든요. 마른 땅을 갖다가 야이였다고 그래요. 박약한 것을 야이였다 하니, 흙이 참 아름답고 윤기가 있는 것을 살쪘다 그렇습니다. 혈처가 살이 쪘다, 혈처가 야이였다 그러죠. 바로 흙이 윤기가 있고 두툼하면은 살쪘다고 그러고, 박약하면서 척박하면은 야이였다고 그렇습니다. 이 야인 것은 강해요. 그래, 강하면 어떻습니까? 살기가 하나씩 들어간다. 살이 찐 곳에서는 별로 살기 필요 없어요. 혈이 게을러요. 살이 찌면 사람 게으르듯이 혈처도 너그럽고 게으르니까 웬만한 살기는 자 이게 먹어버려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척박하고 박약하고 수척한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살기가 들어오면은 시리고 애리고 아파요. 살기가 무엇이냐? 바람이 살기예요. 물은 저 밑에 가서 살기가 되고, 나쁜 바람이 수척한 곳에는 스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바람을 피해서 묘지를 쓰는 것이 지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국에서 맺는 혈을 찾으려면 살짝 배부른 곳 중간에다가 가서 묘지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유국에서는 배부르고 중간에서 살짝 솟아오른 것, 솟아올라서도 살짝 낮아진 것 같이 보이는 것, 거기가 혈자리다 이 말이에요. 유국이 너무나 파래하게 야우면은 이것이 살기라 간간히 자손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성진봉은 아름답고 유국은 생기가 돌아야 된다. 성진봉이라 하는 것은 혈을 맺으려고 일어나 산을 갖다가 성진봉 그렇습니다. 유도는 살짝 은은하게 솟아오른 듯 만 듯하게 살짝 높아야 되고, 이것이 인우혈에다가 묘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쉽죠? 어렵게 생각하면 무진장 어려워지니까 제가 해드리는 강의 들으면서, 제가 쓴 대정비결이라는 책이 있고, 옥령선사께서 쓰신 동사심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책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놈을 다 찾아가지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가려내려면은 보통 20년, 30년, 40년 흘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책을 바로 봐버리면은 다른 책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책 봐봤자 엉뚱한 소리만 퉁퉁 써진 책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좋은 소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은 책은 불과 서너 권,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은 서너 권에 불과해요. 인고혈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이마로 올라가 가지고 맺기가 맺는데, 무령으로 따지면 꽃이 핀 것처럼 수성치가 둥글둥글 있죠. 이것이 꽃입니다. 꽃이면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에요. 상서로울 상자, 구름 운자에서 상운이라고 평하죠. 상운으로 맺으면은 선인 운자혈로 맺고, 또 그보다 적으면은 꽃이에요. 도화나 매한악지나 작약혈이나 반개혈이나 이런 것으로 맺습니다. 인고혈은 우계로 올라가 가지고 인중이나 이마의 인당에다가 혈을 맺는데, 이거는 인당에다 맺은 혈이에요. 작으면은 꽃이요, 크면은 신선이 구름 속에 앉아있는 혈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혈이 틀려요. 이 아래로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순전이라고 그러면서 여기라고도 해요. 맺기가 혈을 맺고 내려가면서 기기가 남아서 더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남을 여자 기운 기자에서 여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쭉쭉 뻗어 내려가 버리면은 지기가 아주 흘러가서 설기가 된 게, 설기다 하는 것은 이 지기가 기운이 새어 나가니까 바위가 딱 있어 가지고 그만 내려가 하고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살기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을 각골 그렇습니다. 뿔에 있는 바위, 뿔각자 각골 그래요. 한나의 버섯이 피어난 형체지요. 참 보기 쉬워요. 이게 주로 반반은 야지의 이 혈은 누워있는 혈입니다.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가 둥글둥글한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서 있는 산, 누워있는 산, 앉아있는 산, 옆으로 있는 산,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맥을 찾아서 혈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인고혈이라는 것은 임신해서 애기 뵌 것 같은데 높은 데로 올라가서 혈을 맺었다 하는 것이 인고혈이라고 합니다. 청룡과 배고 중간에서 마디를 만들어서 혈을 맺는 것이 청룡과 배고죠. 이 중간에서 이 마디를 만들어, 앞에다 마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맺는 것이 인고혈, 높은 데다가 맺는 혈. 인고혈을 찾으려면 야산에 밭에 많이 있다 하더라. 주로 인고혈 같은 혈은 많이 써졌습니다. 왜냐하면 야찼고 야산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다 알아가지고 찾아서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도 들어가서 구경할 만한 혈입니다. 혈처 앞에 여기가 있어서 마치 뿔처럼 길쭉하게 나와 있지만 그 중간에서 바위가 있어서 지기를 막아줘야 한다. 순전히 길지만 뿔이 있기 때문에 묘지를 쓸 수가 있어요. 순전히 길지만은, 여기가 길지만은 이게 바위가 있어서, 뿔바위가 있어서 막아주기 때문에 혈이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인고혈에서 맺는 혈의 조건입니다. 딱 인고혈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바위가 그 앞에 있으면은 혈이 맺었구나라고 이해하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뿔이 아니고 순전으로만 보면은 순전이 너무 길어서 살기로 변함으로 이 살기라고 묘지를 안 쓰는 사람도 있다. 이게 너무 기니까 쭉 뻗어버렸네, 죽어버렸네. 그런 거는 수성체 안에서 목성체로 지금 있어요. 누워있는 목성체하고 토성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내는 사람은 신안이라서 가려내요. 누워있는 토성체도 네모지고 통나무 배에서 눕혀놓으면 반듯하죠. 그래서 이것도 토성체처럼 보여요. 가리는 방법은, 토성체는 두툼하고 크고 목성체 베어서 눕혀놓은 것은 가늘고 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누워있는 토성체, 목성체를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목성체는 마디가 있고 그 마디가 있어서 마디에다가 혈을 맺어요. 토성체는 고랑이 있습니다. 토성체와 목성체는 구별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돌국에서도 식혈이 있고 식혈 가운데에도 앙혈이 있는데 높이 올라가서 묘실수 우러러볼 앙자, 이렇게 사람들이 산 밑에서 이렇게 봐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앙혈은 맺기가 급하기 때문에 지기가 급하게 들어오므로 앙자라고 한다. 혈은 살짝 높은 곳으로 가서 맺고 앙자는 맺기가 엎드려요. 올라가가지고 맺기가 엎드려야 혈을 맺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혈 없습니다. 야산이나 밭이라겠죠.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산이나 밭에서 맺는 혈이에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살짝만 높아도 올라간다 하고 살짝만 낮아도 내려간다 해요. 밭이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밭 위에 둥근 곳으로 상으로 가면은 머리다, 이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혈을 맺는 것은 살짝 엎드린 곳에서 혈을 맺는다. 예, 그런 거는 눕혀놓은 통나무이기 때문에 마디가 있죠. 이 마디에다가 혈을 맺기 때문에 마디를 찾아가서 혈을 쓰면은 하나 실수가 없습니다. 마디가 다 보여요. 산에 가면. 자혈이라 하는 것은 음양으로 해서 여자의 혈이다. 너그럽고 인자해야 좋아요. 자혈만큼은. 웅혈은 씩씩하고 용감하고 덕스러워야 좋고, 이 자혈은 또 지혈이라고도 하는데, 자혈은 뾰족한 곳에서 맥이 나오기 때문에 탈살혈이라고도 하거든요. 탈살이라 하는 것은 얌전한 여자는 구중궁궐 깊은 방 안에가 있어요. 사랑채가 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탈살혈만큼은 살기가 급하게 들어와서 탁 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다 맺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지고 맺기가 끝난 그 밑에 반바는 곳에다가 혈을 맺는 것이 자혈입니다. 자혈에다가 정확하게 묘지를 쓸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리하게 눈을 뜬 사람이다. 왜 그럼 맥을 떠나서 탈살이기 때문에 맥을 떠나서 쓰기 때문에 맥에다가 묘지 안 써요. 악염리도 사상은 전부 다가 그 맥에 끝나는 곳에서 있어버리죠. 이것을 떠나서 묘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자혈은 지금도 간혹가다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몇 개 끝나버리니까 그건 혈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자혈이에요. 혈처 앞에 있는 순전이 길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고, 이곳은 맺기가 급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서 유두를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다가 묘을 쓴다. 아무리 유국이 좋게 있어도 여기다 묘을 쓰면 살기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국을 벗어나려면 여기쯤 나와야 돼요. 유국을 벗어나서 쓰는 것이 자혈이다. 장살혈, 이거는 살기가 감춰졌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 살기를 감추고 피해서 들어가서 묘지를 쓰는 방법이 장살혈이다. 장살혈은 토성체로 일어났고 화성체가 숨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병풍 속에 화성체 필봉이 하나 숨어 있어요. 참 아름답죠. 거기서 맥이 슬슬슬슬 내려가지고 혈을 맺는데, 맥기가 완만하면은 혈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묘을 쓰고, 완만하다 하는 것은 맥기가 느리게 오면은 그래요. 느리다 하는 것은 맥기가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것, 천천히 오는 것이 느리다, 완만하다, 이렇습니다. 맺기가. 이 맺기가 느리게 오면은 모든 것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묘지를 쓰고, 묘지 쓰는 방법이에요. 중앙으로 들어가서 순전을 무시하고 쳐내버리고 묘지를 씁니다. 순전히 무시해버려요. 딱 순전히 너무 두툼하고 무디면 그놈을 깎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혈처가 숨어버리니까. 이것이 장살혈이에요. 맺기가 급하게 들어오면 한쪽 변으로 들어가서 기법으로 묘지를 써야 한다. 맺기가 급하게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렇게 급하게 팍 쏘는 것을 맺기가 급하게 들어온다 그래요. 급하게 들어오면은 그 급한 밑에다 쓰면은 살기 직장살을 받기 때문에 살짝 틀어져서 옆으로 반반한 곳에다가 혈을 맺기 때문에 반반한 곳에다가 묘지를 써라, 이 말입니다. 와국으로 들어오면은 그 맺기는 찌르고 부딪혀서 혈을 갖다가
맺는 방법이 당법으로 묘지를 쓴다. 그러면 당법이란 건 팍 맺기가 뒤에서 급사를 피해서도 내리가 맺기가 더 찔려요. 너무 급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쓰는 것이 당법으로 묘지를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혈은 주룡에서 나온 맺기가 혈처에 이르서는 옆으로 살짝 돌아앉아서 맺어요. 그러죠? 반드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필봉에서 살짝 돌아앉죠. 행혈이라 해가지고 확 돌아앉는 행혈이 아니에요. 행혈은 측내를 두고 맺어요. 그런데 여기는 측내는 아니죠. 그래서 혈처의 양쪽에 있는 암석 그 살기를 갖다가 피해서 유구 가운데서 또 상으로 올라가서 묘지를 써라. 바위가 있거든요. 반드시 급하게 들어오니까. 맺기가 급하게 들어오면 바위가 있습니다. 맺기가 급하게 들어오는 곳에는 곳에서는 잘못 파면 하루 종일 파도 바위만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는 곳 밑에서는 바위가 있다 하더라. 겉에는 흙이지만 속은 바위니까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가면 바위니까 상으로 올라 붙여서 유구 그 상에다가 묘지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장심혈, 손바닥 가운데에다가 맺는 혈을 손바닥 장자 장심혈, 손바닥 가운데다 맺는다 해서 장심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장심혈, 엄지손가락에 중앙에 있는 손가락 하나가 구부러져 있죠. 잘 봐야 돼요. 이 손바닥 안에 장심 속에다 맺는데 이 앞에는 살짝 높아요. 이거는 높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살짝 높아서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다가 살짝 오목은 와혈이죠. 그것 보고. 그래서 살짝 들어간 곳에다가 맺는데 앞에 조금 살짝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깊다. 그러면은 맺기가 얕게 있기 때문에 깊이 파면 절대 안 돼요. 이 장심혈은 깊이 파면 파열됩니다. 혈을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얕게 파고 묘지는 높게 씁니다. 너무 높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심혈을 맺는 곳에서는 사람은 손바닥처럼 생긴 곳에다가 혈을 맺는데 새집처럼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다 혈을 맺는다. 이것이 와혈이에요. 와혈은 이렇게 생겼죠. 새의 집처럼 퉁우리처럼 살짝 들어간 곳에서도 접시를 엎어놓은 것처럼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살짝 솟은 곳에다가 묘지를 씁니다. 이것을 와중유혈 그렇습니다. 혈은 마치 사람은 손바닥같이 생긴 곳에서 살짝 돌아앉아서 전후를 앞과 뒤를 이 앞과 뒤를 의지해서 묘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의 손 같은 곳에서 명칭을 붙이는데 이런 것들을 인걸은 지령이라 해서 땅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다. 지기의 정령이 사람의 기와 똑같다. 이것을 인걸은 지령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혈찾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 혈은 복혈이라고도 하는데 엎드려서 있으니까 푹 들어가서 엎드려 있으니까 복혈이라고도 하는데 용에서 내려온 맺기가 혈처에 이르러서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맺는 것이 와혈에서 맺는 특징입니다. 와와 유와 혈은 오늘 똑바르게 설명드렸죠. 와국에서는 순전히 짧은 곳으로 들어간다. 순전히 길면은 그 밑에 물이 들어요. 맺기가 넓으면서 반반하게 질펀하게 오면은 또 거기가 물이 듭니다. 그래서 맺기가 가늘고 기결을 부리면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람의 형태와 혈과의 형태와 비슷한 곳에서 맺는 혈에 대해서 6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